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경쟁 상대가 없어요. 올해 30배 확정 매출 성장 이 주식 글로벌 1위 대장주 됩니다. 2차 전지 경쟁 상대가 없는 이 종목이 올해만 30배 이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어떤 종목인지 딱 한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만 7천 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차 전지 경쟁 상대가 없어요. 올해 30배 확정 매출 성장 이 주식 글로벌 1위 대장주 됩니다. 일단 최근에 2차 전지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이슈를 아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2차 전지 신사업을 진출하는 기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기업이 아닌데 2차 전지로 진출하는 기업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리튬만 쏙쏙 영풍 2030년 폐배터리 재활용 매출만 5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영풍이 원래 2차 전지 기업이 아닙니다. 근데 2차 전지 사업을 진출하는 기업이 됐다라는 거죠.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자 비철금속 기업인 영풍그룹이 배터리 소재 사업에 진출을 했고요. 영풍은 지난 50여 년간 석포 제련소를 운영하면서 금속 회수 기술을 확보했고요. 아연을 재련하고 남은 금속에서 구리, 은, 납 등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수하는 기술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리튬이나 아니면은 뭐 니켈이나 코발트 이런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도 한번 회수를 해보자 얘기 나온 거고, 금속 회수 기술을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건식 용융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파일럿 공장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폐배터리 얼마나 뺄 수 있냐 대단하냐 이게 아니라 원래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기업이 진출하는 기업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를 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원래. 근데 2차 전지로 새롭게 진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IS 동서도 2차 전지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IS 동서 온라인 IR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아시겠지만 IS 동서는 중견 건설사입니다. 이 건설사가 21년도 국내 최초 2차 전지 재활용 기업 TMC를 지분 투자를 하다가 최근 완전 100%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ISTMC로 사명을 변경했고요. 연내 탄산리튬 라인을 증설하고 2024년에는 4공장을 착공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는 IS 동서의 100% 자회사 IS BM 솔루션 경기 화성에 최대 물량의 폐배터리 팟의 연간 7천 톤 처리 공장을 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견 건설사인 IS 동서가 뭐다 이번에 13년 만에 부동산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출 최대치를 달성을 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 IS 동서가 2차 전지 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출을 하고 2차 전지 이 사업으로 충분히 성장성이라든가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2차 전지 전망이 좋은 겁니다. 뭐라고요? 2차 전지 기업이 아닌데
이제 사업을 신사업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하는데 완전히 2차 전지 사업으로 진출을 한다면, 그러니까 2차 전지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 2차 전지 핵심 사업으로 진출하는 기업이 있다면 당연히 매출 부분이나 성장성이 건설사였다가 또는 뭐 비철금속 그냥 재련소였다가 넘어가는 것보다 당연히 접근성이라든가 성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럼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결론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대부 마그네틱이고요. 이번에 대부 마그네틱 매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장비 대부 마그네틱 매각 추진을 진행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장비 업체인 대부 마그네틱은 경영권 매각에 나서면서 규모는 약 3천억 수준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회사는 진짜 좋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창업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경영을 포기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경영을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전문 경영인한테 넘기는 또는 전문적으로 이 회사를 운영하고 싶은 사람한테 매각을 하는 상황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3천억 수준이고요. 매각 대상은 최대 주주인 창업자 이중각 대표 22%와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46%, 그러니까 절반에 가까운 지분이고요. 대략 매각 금액이 3천억인데 얘 시가총액이 지금 5천 뭐 400억 이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이 몇백억 정도는 좀 붙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와 셀 공정에 사용되는 자석과 자석 응용 기기를 제작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약 1,071억 원, 영업이익이 266억 원으로 매출은 149%, 영업이익은 362%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적만 봤을 때는 뭐 괜찮네라고 하는데 얘를 내가 3천억 주고 살 이유가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유가 좀 확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야 누군가는 사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니 대보마그네틱이 자석이랑 자석 응용기기를 제작 판매한다는데 뭔 소리야?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일단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보마그네틱의 탈철기입니다. 테슬라도 쓰고 있고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이라면은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게 탈철기예요. 오랜 기간 연구 개발을 통해 철을 걸러내는 탈철 기술을 확보를 했고요. 일본이 독점한 EMF 전자석 탈철기를 개발해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석 탈철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를 꼽으면 자석이 작동이 되고 코드를 뽑으면 자석이 꺼지는, 그걸 우리는 전자석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력을 띠고 있는 자석이 아니라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는 게 전자석입니다. 그래서 EMF라고 부르고요. 이 EMF는 전류가 흐르면 자기화되고 자석이 되고요. 전류를 끊으면 자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자석을 활용하며 배터리 핵심 소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이 됩니다. 어떻게 사용이 되는데, 양극재, 음극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비철금속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요. 배터리 소재의 순도를 높이고 폭발 위험성을 낮춥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양극재나 음극재 안에 철이 있잖아요. 그것도 소량만 있어도 사실상 폭발 위험이 상당히 커지고 그다음에 순도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배터리 효율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배터리 순도를 높이고 폭발하지 않게끔 하는 중요한 장비가 바로 탈철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등 어느 누구나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EMF 전자석 탈철기입니다. 아니 근데요, 이게 솔직히 굳이 뭐 대보마그네틱 EMF를 쓸 필요가 있나요? 다른 나라도 분명 만들 거고 다른 기업도 만들 텐데 이거를 꼭 대보마그네틱 걸 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력을 좀 비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보마그네틱의 탈철기고요. 세계 1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기존에 일본에서 독점하던 건식 EMF, 건식 전자석 탈철기는 분말 형태, 말 가루죠.
가루 형태의 리튬 2차 전지 소재를 탈철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튬을 코발트, 니켈, 망간 등과 믹싱하기 전에, 섞기 이전에 리튬만 존재하는 분말 소재에 대해서 사용을 했거나 아니면은 믹싱된, 그러니까 섞어 놓은 그냥 가루에 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식이죠. 왜? 가루 상태에서 탈철을 진행하기 때문에 좀 더 손쉽고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건식 EMF, 가루에서 철을 걸러내는 겁니다. 근데 뭐다? 대보마그네틱의 기술력은 건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습식입니다. 뭐예요? 액체 상태죠. 습식 전자석 탈철기는 전 세계적으로 대보마그네틱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튬 2차 전지를 소재를 믹싱한 후, 그러니까 섞었다는 소리죠. 섞은 다음에 슬러리 말 그대로 액체 상태의 소재를 탈철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액체 상태에서 철을 걸러낸다라는 거죠. 이것만 해도 보다 세계 1위라는 겁니다. 소재에서 탈철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미 소재에서 탈철을 된 상태에서 이 슬러리 액체 상태로 극소량, 진짜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극소량의 철 성분만을 재탈철해야 되는데, 그 기술력이 니켈, 코발트도 자석 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니켈, 코발트가 딸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딸려오고 철만 걸러내는, 이 액체 슬러리 상태에서 철만 빼내는 그 기술력이 고도의 기술이다. 이게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예요.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디다? 그게 대보마그네틱이다. 그러니까 지금 건식의 이 일본이 따라할 수 없는 습식의 대보마그네틱의 탈철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극소량의 철을 걸러내서 정말 누구보다도 순도가 높고 그 어떤 것보다도 이제 폭발 위험성이 없는 배터리를 개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대보마그네틱이 뭐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전에 보니까 2차 전지 장비 말고 뭐 신사업 진출하는 거 얘기했는데, 얘네들은 뭐 신사업 같은 거 진출 안 합니까? 진출한다라는 거죠. 어디로 진출을 합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대보마그네틱 투트랙이고요. 장비랑 소재 두 개 다 먹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장비만 했었는데 이제 이 장비만 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뭐 괜찮긴 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소재도 해야 된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나는 리튬 소재 사업 할 거야라고 공언을 했었는데 2년, 3년 내에 리튬 소재 사업 2차 전지 장비 매출 돌파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25년쯤 되면은, 아니면은 뭐 2026년쯤 되면은 아마 이 탈철기, 아까 EMF 얘기했죠? 그 매출보다 이 대구마그네틱의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더 매출이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전망이라는 거죠. 대보마그네틱 리튬 매출이 2022년 3분기에 약 17억 원으로 임가공 마진 한 7에서 9% 수준만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얼마 티도 안 나는 수준의 매출입니다. 이 대보마그네틱에서는. 근데 보다 앞으로 충북 음성군에 1만 평의 공장 부지를 사들였고요. 생산 능력은 약 현재 1동 공장에서 12,000톤, 2동이 약 1만 5천 톤이고 1동, 2동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6동까지 순차적으로 증설할 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대보마그네틱도 2차 전지 장비만 만드는 게 아니라 플러스로 소재 사업도 하는구나. 요새는 2차 전지를 하면서 또는 안 하면서 추가로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게 유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독 얘는 원래 2차 전지랑 가까운 기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출하기가 간단하고 좀 더 손쉬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매출이 얼마? 약 2, 3년 안에 분명히 이 주된 사업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면은 주객전도라고 하죠. 이제는 이 부사업이 주사업으로 바뀌는 시기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마그네틱의 리튬 매출이고요. 대부마그네틱이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사업 체질 변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충북 음성 1만 평 부지 1동에서 품질 승인 절차를 밟고 있고요. 22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소액 발생했습니다. 그 17억이죠.
일동 풀 가동을 하면, 그러니까 현재 일동은 있습니다. 현재 이 일동에서 올해, 그러니까 23년도에 좀 풀 가동으로 돌린다고 한다면 예상 매출액은 약 200억에서 400억 수준으로, 6동까지 만약에 풀 가동한다고 따지면 리튬에서만 최소 2,400억 이상 매출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아시겠지만 얘네 총 매출이 1,000억이죠. 근데 이 1동부터 6동까지 공장을 싹 돌리면은 2,400억까지 당연히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현재 매출을.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근데 올해만 확인해 본다 하더라도 전년 리튬 기타 매출 대비해서 올해 매출액만 약 25배에서 30배의 리튬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다? 언제까지? 2년, 3년 내내 6동 공장이 세워질 때까지 계속 매출 성장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엔 주 사업을 2, 3년 안에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4년 대보마그네틱 EMF 전자석 탈철기와 같은 매출액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아, 그렇구나. 주 사업을 하고 있던 대보마그네틱이 부사업으로 이제는 주 사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는구나. 사실상 이 기업을 매각한다고 했을 때 사갈만 하냐 안 사갈만 하냐? 사갈만 하다라는 거죠.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몇백억 붙일만 하냐 안 붙일만 하냐? 붙일만 하다라는 거죠. 아,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거 그냥 솔직히 별로라서 파는 줄 알았는데 진짜 괜찮네요. 그러다보다 목표가도 상향이 됐습니다. 신한투자 대부마그네틱 목표 주가 상향했고요. 배터리 제조 장비 수요가 늘었다. 신한투자증권은 대부마그네틱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높여 잡았고요. 투자 의견 매수입니다. 그래서 전자석 탈철기 EMF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 아까 얘기했지만 습식 EMF입니다. LG화학 고객사가 상당히 단단합니다. 삼성 SDI, 에코프로 BM, 중국 BYD 등 배터리 소재 및 셀 회사들이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밸류체인에서 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배터리 제작에 필요한 장비 탈철기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필요 없는 회사는 없어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거를 사냐의 문제지 살까 말까의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계 1위 습식이 누가 가능하다 했죠? 대보마그네틱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보마그네틱의 이 탈철기를 사겠죠. 그래서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배터리 소재 사업 영역에도 확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 방금 전에 얘기했죠. 신사업 할 겁니다. 그것까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상당히 나쁘지 않게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보마그네틱 주가가 어떻게 돼 있나요? 최근에 이제 대보마그네틱의 주가를 본다고 한다면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졌냐? 아시겠지만 대주주의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대주주의 매도가 나왔다라는 게 이 기업이 별로여서였습니까? 아니죠. 이 기업을 현재 매각할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대주주가 먼저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46%이 현재 특수관계인 포함 이 현재 창업주의 지분을 팔려고 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기업이 별로여서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아마 기업 승계가 거의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보마그네틱에 대한 이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해서 현재 지금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5,200억 수준이죠. 근데 3,000억의 매각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수준으로 봤을 때 한 2,200억쯤 되는 건데 한 800억 정도를 프리미엄 붙여서 매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충분히 글로벌 1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장비 기업 플러스 이번에 리튬 신사업까지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마그네틱 관심 있게 갖겠고, 사실상 신산업 이 리튬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올해 얼마 30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거의 전망이 되고, 왜 1동 공장을 올해 풀가동 때리면 얼마 된다?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30배가 나온다라는 거죠. 전년에는 얼마 못 돌렸지만 올해에는 풀가동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2차 전지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폐배터리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를 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 무료로 다운로드 받는 건 알겠는데 전화번호나 뭐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네, 할 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입력하지 마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내에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면은 뭐 들어가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요. 전화번호 입력하지 마시고요. 100% 무료로 그냥 어플 설치만 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플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은 당일 리얼 추천주,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정리해 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시장 전망 관련주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100% 무료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무료로 100% 무료로 받아갈 수 있으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 들어가시면은 3월 9일, 8일, 7일, 6일, 3일, 2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뭐 다른 추천주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정리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관련주가는 움직였대. 뭐가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다 100% 무료니까요. 매일매일 올라오는 이슈 관련주 꼭 알아가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